안녕하십니까. 오늘 유튜브는 이제 굿바이가 많네요. 저 오전에 굿바이 한동훈 이랬는데, 이제 조국도 이제 굿바이 조국. 이런 이제 오늘 드디어 수감이 됐습니다. 옛날에 김어준 유튜브에서 뭐 수감되기 전에 한 번 더 출연해달라 이러더니 김어준 프로는 안 나온 것 같고, 어제 한겨레 신문하고 어제 인터뷰를 하고요. 오늘은 이제 서울구치소로 갔습니다. 자기가 이제 옛날에 산호맹 사건으로 그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했는데요. 근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되고 재판 받는 동안에 6개월 정도로 그때 구속이 된 적이 있었어요. 이게 1993년에 조국이가 이제 28 만으로 울산대 교수로 있을 때 울산대 그때 6개월 수감되고요. 이번에 두 번째로 수감이 됩니다. 32년인가? 32년 만에 수감돼요. 지금 어제 인터뷰를 보면 지금도 이게 두려운 건 없다. 28살 때 이제 이미 구속이 돼 봤기 때문에 뭐 두려운 건 없는데 가서 이제 푸시업이나 스쿼트 턱걸이는 이게 할 때 있나? 턱걸이 이러면서 책 읽겠다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가져가는 책은 주로 맨손으로 하는 운동하는 책, 맨몸으로 하는 운동 그 책하고요. 그 다음에 세계사 책을 많이 가져가 있답니다. 역사책을 보면 이게 좀 뭔가 교도소에서 답답할 때도 역사책을 보면 큰 흐름을 알기 때문에 시간 보내기는 좋다 이 말이죠. 좋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어제 한겨레 인터뷰를 보면 조국혁신당은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러면서 뭐냐면 조국혁신당은 당분간 이게 독자적으로 간다. 민주당하고 이제 협조는 하겠지만 이제 합당의 가능성은 없다. 그러면서 끝까지 독자적으로 간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근데 그리고 이게 어제 인터뷰고요. 어제 인터뷰인데 오늘 또 서울구치소에 가면서 이제 또 지휘자들 앞에서 또 이제 뭐 겨지는 소리를 떠들고 있는 거죠. 오늘 이제 수감되기 서울구치소 전에 막 지휘자들한테 주먹도 지어 보이고요. 이러면서 이게 수감을 하는데 오늘 이게 뭐라 했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자가 말이 참 이게 교묘합니다. 오늘은 이제 수감될 때는 뭐라 했냐? 구치소 앞에서 한 이야기예요. 오늘은 이제 이랬어요. 저는 법원의 판결의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동의하지 못하지만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인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는 이게 아무 죄가 없는데 선고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이게 재판에 불복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자각이 아직도 한 번도 진심으로 반성한 적이 없다. 이게 딱 나타나잖아요. 오늘 서울구치소인데 이거 앞에서 저는 법원의 판결의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동의하지 못하지만 겸허히 받아들인다. 이건 앞뒤가 안 맞는 문장이죠. 그러면 이게 겸허히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그냥 판결이 잘못됐다고 해야지. 사실 판단이 잘못됐다는 자기는 뭐 위조한 적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감찰 무마한 적도 없고 그 다음에 법도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마지막까지 반성하지 않는 이런 자가 이게 조국입니다. 그러면서 또 마지막에 외친 게 이제 남은 것은 검찰 해체다. 검찰 해체. 마지막으로 자기가 이제 검찰한테 워낙 당했으니까 뭐 이거는 저도 일부 동의하면 요즘 검찰의 특수본이라고 박세현 하는 거 보니까 내란의 수사권도 없으면서 대통령 뭐 체포하겠다 어쩌고 저쩌고 소환하고 저도 이런 검찰이라면 해체하는 게 낫다고 보는데 뭐 조국이도 검찰 해체 똑같네. 지금 검찰의 형태를 보면 권력의 풍향계에 따라서 얼마나 권력의 개가 되어 설치는지 참 이게 답답합니다. 검찰 이거는 제가 오랜만에 조국이 검찰 해체 주장하는데 지금 검찰의 특수본이 대통령한테 윤석열 대통령 하는 수사 행태를 보면
한심하다. 이거는 이게 제가 일부 조국의 그 검찰 비판 일부 제가 동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조국이가 아까 말했는데 이거 혁신당은 독자 조력에 잘 해달라. 그러면서 이게 그 어떻게든 국민의힘이 재집권하는 거 막아야 된다. 협조해가지고 이제 이거 어떻게든 정권 교체를 시켜야 된다. 그러면서 이게 이거 7공화국을 열어야 된다. 7공화국. 그래서 이제 이거 사회권 선진국으로 사회적 기본권, 사회권 선진국으로 이게 7공화국 열어야 된다. 이런 거 이게 그 교도소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시구절 하나 인용했네. 참 이게 그 만해 한용운의 그 시를 하나 조국이가 인용했습니다. 만해 한용운의 그 님의 침묵이죠. 님의 침묵의 그 마지막 구절. 우리는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 같이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이런 데 그 침묵을 님의 침묵을 인용했는데 차라리 그냥 침묵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차라리 그냥 침묵에서 들어가지 뭐 이게 거창하게 7공화국 열겠다, 사회적 기본권이 강한 나라를 만들겠다, 교수 들어가는 자격이 얼마나 이게 떠들고 검찰 해체 이야기하면서 계속 갔는데 마지막에 그 만해 한용운의 님의 침묵 이 구절 이럽니다. 그러나서 이제 여러분이 저의 빈자리를 채워주십시오. 이제 여러분이 조국입니다. 여러분이 조국입니다. 이렇게 이제 발언을 마치고 지금은 이제 권한 대행은 그 건강보험관리공단의 그 이사장했던 김선민이가 이제 그 권한 대행하고 수석 최고니까. 그 다음에 국회의원을 선거했고 이렇게 그 들어갔습니다. 이걸로 이제 그 아마 당분간 이제 그 조국의 강은 이제 건넜다. 이제 조국의 강은 건넜다. 이게 그 5년이 걸렸습니다. 5년 동안 이게 우리나라를 거의 두 조각 낸 이 조국 사태, 이게 이제 강을 좀 걷는 것 같아요. 이자가 이제 저는 가장 가정스러운 게 뭐랬냐면 이게 누구나 다 용이 될 필요 없다. 누구나 다 이게 용이 될 필요는 없다. 그 가붕개, 가재나 붕어나 뭐 개나 이게 우리 이런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이런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왜 다 용이 돼야 되느냐? 아니 용은 우리 아들 딸하고 조민이나 우리 아들 딸에게 용이 되면 되지. 왜 전 국민이 다 용이 돼야 되느냐? 일반에게 가붕개도 잘 살 수 있는 이런 게 나라 만들어야 된다. 이게 얼마나 위선적입니까? 옛날에 장하성 그 덕에 누구나 다 강남에 살 필요 없다. 왜? 아니 내 같은 똑똑한 사람에게 돈 있고 내 같은 사람만 살면 되지 다 강남에 살 필요 있냐? 이게 바로 이게 좌파들의 진짜 지긋지긋한 위선 내로남불입니다. 내로남불이에요. 이게 저는 가장 우리 일반 서민들, 일반에게 그 부모님들께 가장 아픈 상처를 줬다. 요즘 이게 집회하면 뭐 20만, 30만 요즘 되게 좀 논다 하지만 조국이 그때 법무부 장관 사퇴해라. 그때 그 10월 3일날 개천절 한글날 이 집회를 이게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제 평생 그렇게 많은 분이 광화문에 조국을 이렇게 규탄하러 놓은 걸 본 적이 없거든요. 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이게 우리 아마 거의 전 국민이 좌파 포함해서 일부 조국 수호하는 사람에게 극소수 일부 빼고 대다수의 우리 평범한 국민이 얼마나 분노했으면 그때 평생 내가 광화문이나 집회 평생 안 오다가 나왔다 조국이 저놈에게 끌어내려야 되기 위해서 이걸 제가 그 생생하게 봤기 때문에 그때 TV조선 제가 방송하면서 그래서 그 조국 사태를 제가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게 조국이가 가장 우리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게 그 발언입니다. 누구나 용이 될 필요 없고 그냥 붕어나 개구리나 가재나 뭐 아무나 잘 살 수 있는 이런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이랬지 않습니까? 이자가 마지막까지도 나는 법원의 그 법리 판단이나 사실 판단 동의하지 않는다. 벌써 이제는 아예 노골적으로 재판을 부정하고 있잖아요. 동의하지 않는다. 이러고 있습니다.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거 한번 보십시오. 지금도 이제 그 정경심이도 뭐 교도소에서 그 영치금 매독이 한 3억에 육박한답니다. 3억에. 근데 그게 왜 가정스럽냐? 3억이 들어올 수도 있죠. 왜 가정스럽냐 하면 이게 그 글을 올린 거예요. 야, 우리 집사람이 아픈데요. 병원에 그 수술비도 없고 변호사비도 없고요. 이런 게 글을 올린 겁니다. 이게 인간 조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모여있게 돈이 이런 식으로 앵벌이 한 거예요. 근데 실제는 재산이 얼마입니까? 전부 이게 저 부모님은 다 이미 조국인데 옛날에 빼돌려 죽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 부모님은 돈 이게 그 전 재산이 20원 뭐 20, 30원 이런 남겨놓고 돌아가셔가지고 전부 이게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게 운동하고는 지금도 이게 그 비투성이지만 이게 나라에 보조금이 나오고 이사장의 활동비가 나오고 또 이게 동생처럼 선생 뽑을 때 뇌물 받아가지고 자기 배막에 처불리는 이런 게 조국 아닙니까? 이런 게 조국 아닙니까? 지금까지 약속 지킨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도 없잖아요. 이자는 뭐 지금 기대를 하고 있겠죠.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면 설마 내를 버리겠냐? 이번에 뭐 내가 2년 살겠냐? 이재명이가 이게 조기 대선에 대통령 되면 바로 사면 보고 나오지 않겠나? 이런 데 꿈을 꾸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이게 저는 헛된 꿈이다. 윤석열 대통령 반드시 컴백합니다. 그건 이게 헛된 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이제 그 마지막 구치소 가는 마지막의 모습까지 역시 이게 조국스럽게 온갖 게 개변과 말도 안 되는 게 변명, 자기 합리화 이걸 이게 늘어놓으면서 들어갔다. 이렇게 제가 조국의 그 최후 마지막을 다시 한번 이게 그 비판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이제 조국 강건하게 우리나라가 걷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 조국하면 이게 바로 불의, 비상식, 그 다음에 그 불공정 이런 게 조국 아닙니까? 이제 조국이 가서 우리나라는 이제야말로 그 정의, 공정, 상식이 승리하는 이런 데 우리 사회가 돼야 되겠다. 이런 데 불의, 불공정 이거의 상징, 비상식적인 불의, 불공정, 온갖 게 특혜, 특권, 반칙, 비리 이게 그 조국이 상징하는 겁니다. 이제 그 조국이 강력하고 조국 사태가 이제 일단락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걸 계기로 우리나라가 정말 정의, 공정, 상식이 승리하는 이런 데 그 대한민국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조국 앞으로 그 굿바이 조국인데요. 저는 끝까지 못 놓도록 자기에게 그러면 이재명 집권을 막아내야 됩니다. 막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송철호권이나 울산시장 다시 한번 조국을 구속해서 음불에치해서 영구 퇴출시켜야 완전히 조국의 강을 걷는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